왜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가야 하는 거야? 유럽이나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캐나다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졸업여행을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에 교실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동양으로, 그것도 유명하지도 않고 잘 살지도 않는 한국에는 절대 갈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한 명의 여학생만 한국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평범한 캐나다 중학생 에밀리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 앞 작은 도서관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 MV를 감상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의 아름다운 영상미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배우들의 연기에 이끌렸습니다. 그러다 점차 한국어의 리듬감 있는 억양과 정교한 표현력에 매료되었고 K-팝의 완벽한 안무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예술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저는 언제나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갈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아시아 여행 중 한국 방문은 제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거리, 반짝이는 가로등 아래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든 웃음 짓는 친절한 이웃들의 따뜻한 인상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여행을 즐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문화를 접해온 저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안전함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거리를 걷는 학생들,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부모님께서도 놀라워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어디를 가도 안전했고 사람들은 항상 배려심 깊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길을 잃었을 때 한 고등학생은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20분이나 저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게 한국에 대한 특별한 신뢰와 애정을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한국 친구들과 교류하며 더욱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열정을 눈여겨보셨고 특히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가 서울에 새로운 지사를 여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와 남동생 제이크가 이번 여름에 혼자서 한국을 여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저희의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우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회사 동료 가족이 서울에 살고 있어 비상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망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직 중학생이 부모 없이 외국을 혼자 여행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그동안 꿈꿔왔던 한국에서의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시에 낯선 나라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읽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요. 또한 부모님은 제가 보여준 책임감과 성숙함을 믿기에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신뢰와 기대에 힘입어 저는 조심스럽게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될 것이며 스스로를 시험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격려는 제게 커다란 용기를 심어주었고 우리는 드디어 부모 없는 해외여행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발 당일 캐나다의 작은 공항은 평소보다
더욱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와 제이크는 부모님의 따뜻한 포옹과 눈물 섞인 작별 인사를 받으며 새로운 모험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공항 로비 곳곳에는 가족을 응원하는 이들의 미소가 가득했고, 저는 그 순간 제가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았음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경험에 대한 상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고, 제이크 역시 어린 눈빛 속에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한결같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서로를 믿으며 함께라면 모든 것이 극복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와 제이크는 이국적인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터미널, 친절한 미소로 맞이하는 직원들, 그리고 곳곳에 세심하게 배치된 안내 표지판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공항 내부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이 모여들었지만 한국 특유의 정돈된 분위기와 따뜻한 환대는 금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와 제이크는 사전에 준비해둔 모든 서류와 안내문을 확인하며 차분하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공항 한쪽 구석에서 우리의 이름이 적힌 환영 배너를 든 홈스테이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환한 미소와 다정한 인사는 우리에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저와 제이크에게 어서 오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홈스테이 집은 마치 한국 전통의 아늑한 가옥을 연상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풍습에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곧 그 편안함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깨끗하게 닦인 나무 마루와 아늑한 온돌 바닥이 있었고, 부엌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첫 끼 식사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홈스테이 아주머니는 저와 제이크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비빔밥과 담백한 국, 그리고 매콤달콤한 불고기를 내놓으셨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 맛이 어느새 입안에서 풍미를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 음식의 맛이라는 생각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이크 역시 아이답지 않은 놀라운 미소를 지으며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홈스테이 가족은 저와 제이크에게 한국의 전통 놀이와 문화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집 안뜰에서는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윷놀이와 투호놀이가 준비되어 있었고,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와 제이크는 홈스테이 가족의 안내를 받아 서울 시내 곳곳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평화로운 도심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에는 넓은 잔디밭과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미소와 서로 도와주는 모습은 제게 한국이 단순히 관광 명소를 넘어 진정한 안식처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한국의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번화한 쇼핑몰과 반짝이는 고층 빌딩 사이로는 고즈넉한 전통 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서 판매되는 각양각색의 한국 전통 음식과 수공예품들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떤 나라든 안전과 친절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족처럼 환대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행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와 제이크는 서울 외곽의 한 관광지로 향하는 중 약간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관광버스에서 내린 후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노선에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는 어느새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열차에 탑승하게 된 것입니다. 정거장이 지나가고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이 스쳐 지나갈 때 제 마음은 빠르게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에 떨었고 제이크 역시 어린 마음에 두려움에 빠져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하철역의 한 여성 승객이 우리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미소와 함께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고 저와 제이크는 마치 천사의 손길을 느낀 듯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걱정 말라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몇 정거장 동안 동행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층 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여성의 도움 덕분에 저와 제이크는 무사히 홈스테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꼭 껴안으며 한국에는 진짜 천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제이크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해 고즈넉한 옛 풍경 속에서 한옥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정서를 느껴보았고 다양한 전통 음식 체험을 통해 한국 요리의 깊은 맛과 건강함을 직접 맛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한 시장에서 직접 맛본 김치찌개와 매콤한 닭강정, 그리고 달콤새콤한 떡볶이는 제게 이런 맛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단순히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채소와 신선한 재료들이 듬뿍 들어가 있어 제 몸과 마음을 모두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거리 풍경과 공공장소의 청결함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언제나 정돈된 환경이 유지되어 있었고 특히 밤이 되어도 거리는 환하게 밝은 가로등과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으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도 혼자 다녀도 전혀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한국의 치안과 시스템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국 여행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철저한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곳곳에 설치된 비상전화와 CCTV는 제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홈스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버스를 놓치게 되었고 마지막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밤늦게 두 어린 외국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걱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의 각 플랫폼에는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승강장 스크린도어와 비상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역 안팎으로 많은 가게들이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거리가 항상 밝고 활기찼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밤늦게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길을 잃었을 때 경찰서나 파출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근처에 있던 파출소에서 친절한 경찰관이 영어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에 대한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와 제이크에게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 여행에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편리한 디지털 안전망이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우리에게 한국의 휴대폰 앱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 앱으로 실시간 위치 공유와 긴급 상황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와 제이크는 서로의 위치를 항상 확인할 수 있었고 홈스테이 가족도 우리의 안전을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가 거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인 통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길을 잃더라도 지도 앱을 통해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북촌 한 옥마을에서 한 번 더 길을 잃었을 때 스마트폰 배터리가 거의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변의 한 카페에서 무료로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고, 친절한 직원은 우리가 충전하는 동안 따뜻한 차와 간식까지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우리의 여행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여행 중에 가장 놀라웠던 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도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이크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대형 백화점에서는 물론이고 길거리의 작은 상점에서도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화장실은 매우 청결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험으로는 버스 기사님들의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 버렸는데 버스 기사님이 우리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눈치채시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관광지와 공공장소에는 외국어로 된 안내판이 잘 설치되어 있어 언어의 장벽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에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저와 제이크 같은 어린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여행 중 가장 극적인 사건은 제이크가 갑자기 고열로 아팠을 때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이가 병이 난다는 것은 정말 걱정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이크의 체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며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지체 없이 제이크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친절하게 진료해 주셨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병원 접수 과정의 신속함과 의료진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외국인 보험에 대한 처리도 매우 원활했고 의사는 영어로 상세하게 제이크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방받은 약은 병원 바로 옆 24시간 운영되는 약국에서 구할 수 있었고 약사님은 복용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홈스테이 가족은 번갈아가며 제이크의 상태를 살폈고 아침에는 직접 죽을 끓여 제이크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이틀 후 제이크의 열이 내리자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했고 저는 그들이 진정한 가족처럼 우리를 돌봐준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과 더불어 아픈 사람을 향한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배려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밤은 여행자, 특히 어린 여행자에게 위험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밤은 오히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밝은 조명과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상점들과 식당들이 도시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와 제이크는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의 야경을 구경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가족들이 늦은 시간까지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밝은 조명과 비상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시장에서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음식과 상품들이 즐비한 시장에서 저희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마음껏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어떤 사소한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밤에도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홈스테이 집에서 보낸 따뜻한 시간, 길을 잃었을 때 구해준 친절한 여성 승객, 그리고 한국 곳곳에서 만난 수많은 친절한 이웃들의 이야기들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여행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그 땅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고 싶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로서의 매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문화를 통해 저 자신을 성장시키게 해준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믿었고, 앞으로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며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도시를 직접 체험해 보고자 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또한 저는 저와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아름다움과 안전함,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밤거리에서 느낀 안전함과 편안함은 제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감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서 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출국 전날 밤, 홈스테이 가족은 저와 제이크를 위해 특별한 송별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김치찌개와 제이크가 즐겨 먹던 불고기가 중앙에 자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홈스테이 가족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전통 부채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고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심어주었습니다. 홈스테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언제든 다시 오라고 격려해 주셨고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마음에 새기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전통 사찰의 기와 지붕,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친숙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홈스테이 가족은 체크인부터 출국 심사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고 저는 그들에게 캐나다로 초대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와 제이크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행 일기를 꺼내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정리했습니다. 페이지마다 가득한 추억들과 감동적인 순간들을 되새기며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이크 역시 자신의 스케치북에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을 그려넣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타인을 신뢰하고 사회를 신뢰하고 궁극적으로는 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결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2주 동안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온 저와 제이크를 보며 부모님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경험한 듯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한국의 모습,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제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함께 해외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사실은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행 후 저는 한국어 학습에 더욱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강좌에 등록했고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학습 자료를 찾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이 어려웠지만 여행 중에 익숙해진 몇몇 단어들을 기억하며 점차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또한 저는 학교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며 많은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작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히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좋아하는 캐나다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국제관계학이나 동아시아 연구를 공부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고, 언젠가는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교류에 기여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바람도 품게 되었습니다. 가끔 창밖에 떠오르는 달을 바라볼 때면 저는 한국에서의 그 여름밤들을 떠올립니다. 한강변에서 보았던 달빛,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 그리고 낯선 길에서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 그 모든 기억은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여행이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안전과 신뢰, 배려와 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이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의 땅을 밟게 된다면 그때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며 제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